네, 법과 정치 개념의 비법 법개비 법정어와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의 명언입니다. 혹시 아니 먼저 설명부터 뚝 두려움은 네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다. 바로 서울은 너의 거짓말이라는 만화에서 나온 대사인데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패닉에 빠져서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해서 야유를 받으면 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그 시험에서 조금이라도 실패를 하게 되면 이런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패닉에 빠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 말을 하십니다. 네가 두렵다는 건 네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란다. 그 두려움을 견디고 그 상황에서 너의 열심히 했던 그 노력을 보여줄 수 있다면 너는 충분히 성공한 피아니스트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피아노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조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험을 볼 때마다 혹시 굉장히 긴장을 한다거나 이번 시험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아니면 이번 시험 진짜 좀 틀리면은 속된 말로 진짜 망하는데 그리고 혹시 고3이신 분들 6월 모평이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6월 모평에 앞서서 긴장을 하셨다면 그리고 너무 막 어떻게 틀릴까 두렵고 그런다면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이 그만큼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이니까요. 서울은 너의 거짓말. 저 개인적으로 최근 본 만화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만화 중 하나인데 제 만화를 굉장히 좋아해요. 물론 아실 분들 다 아시겠지만 네 저는 아닙니다. 이거 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명작 중 하나입니다. 혹시라도 만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애니메이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 저번에는 정보 형태 분석법과 양당제의 다당제의 차이점을 알려드렸어요. 공통점도 알려드렸고 맞다 그거 많아했다. 여러분 양당제하고요 다당제하고요 이걸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이거 두 개 합쳐서 이거 두 개를 뭐라고 부를게요? 다섯 글자는 다섯 글자. 바로 복수정당제. 복수정당제. 네. 혹시 복수정당제에는 양당제가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라는 말을 하실까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봐 말씀드립니다. 복수정당제는 이거 두 개를 말하는 거고요. 이게 비교되는 게 이제 1당제가 있어요. 1당제 뭐 당연히 하나밖에 없네요. 뭐 북한 같은 경우 독재되는 독재국가에서 나타나는 정당제도인데요. 솔직히 2당제는 안 나오고요. 사실 나오게 되면은 뭐 복수정당제와 2당제 비교한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수정당제는 두 개 전부 다당제와 양당제 두 개 전부 민주적 정당제도입니다. 양당제건 다당제건 어떤 정당제도건 간에 민주적 정당제도라는 거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선거구 제도 개인적으로 선거 파트 진짜 싫어요. 정말 싫습니다. 그 선거에 뭐 사표가 높아간다 그런 거 싫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내가 또 계산하라고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저 비례대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상속 계산하는 거랑요 비례대표 그 의석률 그거 계산하는 거랑 득표율 계산하는 거랑 저 진짜 농담 아니고 2달 동안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게 됐어요. 쉬운 계산만.
아직도 상속은 10억이 나오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어쨌든 선고 그래서 저는 계산을 안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계산이 필요한 선지가 나오면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계산을 하는 방법 정도만 혹시 그래서 다루게 되면 그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제도입니다. 아, 정확히는 선거제도죠. 네, 선거제도입니다. 첫 번째 선거구 제도예요. 첫 번째 선거구 제도는 세 가지로 나뉘죠.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써보겠습니다. 소선거구제하고요, 중선거구제하고요, 대선거구제가 되죠. 아, 귀찮아. 이렇게 3개. 그러면 소선거구제 뭐냐? 선거구가 작다. 선거구가 작다. 그럼 1선거구 1대표죠.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럼 뭐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1선거구 1대표가 아니라는 게 됩니다. 그쵸? 여기까지는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사안일 거예요. 그럼 선거구 제도와 함께 같이 쓰는 게 대표 결정 방식인데요. 대표 결정 방식 써야 됩니다. 이거 써야 돼. 잠깐만, 여기 보여? 오케이. 대표 결정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써도 돼? 여기까지 써도 돼? 오케이. 대표 결정 방식은 당연히 선거제도와 연관지어서 나오게 되고요. 제 선거제도가 다 바꿔서 나오니까 다수대표제가 있죠. 소수대표제가 있고요. 비례대표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진짜 쓰기 진짜 어떡하지? 네, 진짜 세 가지 있어요. 합시다. 그럼 여러분, 제가 먼저 일단 다수대표제 하고 소선거구제하고 올리고 이거하고 올리고는 설명 안 해줘도 되겠죠. 그거를 모르시면 조금 그건 암기도 안 하실 거란 뜻인데. 네? 아, 혹시 고2시라면 혹시 법과조칙 새로 배우시는 분이라면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개념 강의 듣고 오십시오. 제가 알기는 여러분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네, 풀게요. 다수대표제는 먼저 두 가지로 나뉘죠. 단순 다수대표제, 상대 다수대표제. 뭐 절대라고도 하고요. 아닌가요? 맞죠? 아닌데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이게 상대고요. 이게 절대입니다. 우리 그 절대평가, 상대평가 할 때 있잖아요. 수행평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다수대표제. 투표 한 번 합니다. 투표 한 번. 투표 한 번 해요. 왜? 동일표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뭐 쉽잖아요. 투표 한 번 일기표하고요. 뭐 50대 50이다. 아니 40대 40이다. 30대 30이다 같은 동일한 득표를 획득하지 못한 이상 한 표만 더 많아도 그 사람이 당선되기 때문에 투표 한 번, 그리고 개표 한 번, 총 한 번씩만 하고 투표가 쉽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단순 다수대표제를 뽑는데 다수대표제이긴 한데 이게 문제가 좀 있더라. 이 문제가 좀 있더라. 무슨 문제가 있냐? 대표성이 하락한다던가 대표의 역설이 일어난다던가. 대표의 역설 간단히 말해볼까요? 자, A라는 사람이요 30표를 받았습니다.
B라는 사람이 CP를 받았어. 그럼 여러분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35P를 받았고요. B가 33P를 받았어요. 어느 정도 접종이죠. 어쨌든 간에 A가 당첨이 돼요. 그쵸? 한 표라도 더 많으면 되니까요. 퍼센트입니다. 퍼센트. 그러면 총 1000명이 선거구 내에서 투표율이 40%예요. 그럼 A는 몇 표인가요? 총 1000명의 투표율 40%. 그럼 A는요 140표를 받고도 당선이 된 거예요. 총 유권자가 1000명인데요 당선은 140표를 받고도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지 벌어집니까? A를 뽑지 않은 사람이 860명입니다. 근데 140명이 뽑은 A가 당선이 됐다고. 이게 대표의 역설. 대표성이 떨어진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적은 표를 받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어쨌든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뭘 했냐? 바로 절대 다수 대표제는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결선 투표제와 선호 투표제가 있어요. 이 선호 투표제는 표를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쉬울 거기 때문에 그건 넘기고요. 결선 투표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결선 투표제는 간단히 말하면 1, 2등이 생겼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과반을 넘지 않는다. 어떤 후보자도 과반을 넘지 않는다. 그렇게 1, 2등을 이렇게 딱 꼽아요. 그래서 이 둘을 다시 재투표에 붙입니다. 이 둘만. 그래서 1등은 무조건 한 명은 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당선이 되게 되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뭐가 좋냐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대표성이 떨어져서 이걸 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표성이 올라갑니다. 대표성이 올라가죠. 그리고 단점은 내용이 복잡해요. 결선 투표제는 그렇게 안 복잡할 수도 있어요. 선거 투표제는 엄청 복잡하고요. 투표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해보세요. 말 그대로 투표를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비용이 2배가 들어요. 2배가. 그쵸? 결선 투표를 하면요 투표를 2번을 해요. 투표를 2번 하니까 투표 비용만 2배가 듭니다. 뭐야 이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선 투표제, 선언 투표제 얘는 무조건 2번씩 하냐? 아니죠. 선언 투표제는 2번씩 안 하는데 결선 투표제 무조건 2번 투표하냐? 아니죠. 이게 뭐냐? 과반을 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원래는 법정으로 정해진 일정한 그 득표율을 얻지 못했을 경우인데요. 보통 대부분 과반을 넘지 못했을 때 이 절대 결선 투표제와 선언 투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일 수도 투표가 2번일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한 번일 수 있어요. 과반을 넘어서 그대로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좀 중요해서 이걸 지울게요. 이건 솔직히 다섯 표 쉽잖아요. 소수 이거 두 개 소수 설명하면요. 첫 번째가 이거 다 알죠? 다수 대표자하고 소선거자하고 섞여지고 이렇게 섞여지는 거. 그러면 뭐 소선거제와 다수 대표제, 특히 단순 다수 대표제 그랬을 때요. A가 40이고 B가 30이고 C가 20이고 D가 10일 때 10일 때 그리고 나는 거기 칸 있나?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중선거제와 소수대표제일 때요. 똑같이 할게요. A가 40이고요 B가 30이고요 C가 20이고요 D가 10이고요 제가 쓰는 거 진짜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거 왜 쓰냐면 조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이 내용 알고 있어요? 자, 이 중선거제가 뭔지 설명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안 나와요. 알고 그리고 그런 문제가 나오면 암기만 하면 3등급을 왜 맞습니까? 1등급을 맞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전적인 문제가 굉장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네, 쉽게 할게요. 자, 이 당선 누가 되나요? 당선. 내가 A가 되죠. 그럼 여기는 A하고 B가 둘 다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보이죠? 일단 여기부터 볼까요? 여기는요, 이 표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표들은요 전부 사표가 되겠죠. 사표가 많아진다는 단점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이건요, A는 40표를 받았고 40표라고 할게 그냥 편의상 B는 30표를 받았는데요, 둘 다 당선이 됐어요. 그쵸? 그러면요, A를 뽑은 사람의 유권자의 한 표하고 B를 뽑은 사람의 유권자의 한 표하고 가치가 같을까요? 아니요. 40분의 1과 30분의 1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로 당선이 됐지만. 그럼 이게 어떤 문장으로 번역이 되냐, 이게 시험에서 어떤 문장으로 나오냐, 한 선거구 내에서의 표의 등가성이 달라질 수 있다. 표의 등가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중선거구제 또는 소수대표제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설명이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쓸까요? 좀 중요하니까. 동의선거구 내에 혹시 안 보이시면 그냥 들으세요. 동의선거구 내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 이게 발생하더라. 자, 그럼 웬만한 거 다 설명했고요. 이제 파야 됩니다, 여러분. 쭉 갑시다. 자, 1번 사표 발생 가능성. 어디가 더 많나요? 자, 이것만 보고 대답합시다. 이것만 보고 어디가 더 많나요? 소선거구제가 더 많죠. 그 2번 힘들어. 득표율과 의석률의 괴리라고도 합니다. 그렇게도 많이 써요. 득표율하고 의석률이 맞지가 않죠. 이거는 어디가 더 심하나요? 이것도 소선거구제죠. 3번 거대 정당의 유리. 이거는 셋 중 어디? 이것도 소선거구제입니다. 4번 바로 4번 양당제 형성에 기여한다. 이거는요, 이것도 소선거구제죠. 5번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다고 해서 듣기만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이거지라고 생각이 되죠. 그게 암기 기반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이게 왜 암기의 기반을 이해하냐면요, 양당제 형성에 기여한다가 소선거구제. 그러면 반대를 생각할 줄 아셔야 돼요. 다당제 형성에 기여한다는 중대선거구제겠죠. 거대 정당이 유리하다. 그럼 궁소정당이 유리하다. 중대선거구제겠죠. 제가 지금 소선거구제만 이게 나열하는 이유가요, 반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조건 이게 소선거구제 특징이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 중대선거구제 특징은 뭐지 하면서 이 문장을 통해서도 중대선거구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5번 지역적 인물의 유리. 소선거구제고요. 6번 후보자 식별 유리. 후보자가 누군지 뭐하는 사람인지 알아채기가 쉽다. 이것도 소선거구제입니다. 질리시나요? 7번 후보자 난립 가능성. 이건 어디가 많아요? 이거는 뭐 중대죠. 그쵸?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듣기만 해서는 전혀 쓸모가 없는 개념들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셔야 돼요. 8번 후보자 선거 비용.
선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거는요. 이것도 중대 선거 후보제죠. 왜요? 왜 그렇죠? 왜 후보제 선거 비용이 많이 들고 왜 후보자 난입 비용이 늘어나죠? 왜요? 많이 뽑으니까.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긴 한 명밖에 안 뽑는데 여기 뭐 47명까지도 뽑고 뭐 2명도 뽑고 4명도 뽑고 다 뽑잖아요. 그러면요, 한 명을 뽑을 때는 10명이 후보자가 됐다가 2명을 뽑을 때는 2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47명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논리 구조를 알고 가셔야 국가정치라는 과목을 풀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그럼 후보자 선거 비용은 선거구가 커지니까 더 많은 곳을 돌아다녀야겠죠. 여러분, 이 정읍만 돌아다니면 됐었는데 전주도 가고 저기 막 다른 남원도 가고 딴 데 막 가요. 그렇게 하면 선거비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럼 그거는요, 다수당 출연 가능성이요. 이거는요, 다수당 출연 가능성이 커진다. 이거 소문이다, 여러분. 소승고지예요. 검은색을 썼다고 해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 혹시 색깔을 이렇게 썼다고 해서 이렇게 그대로 쓰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페이크는 아닌데 원래 그냥 검은색으로 쓰려고 그랬는데 파란색이 예뻐서 써봤어요. 선거 관리가 용이해진다. 이건요, 이것도 소선거구제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된다? 반대되는 말을 떠올릴 줄 아셔야 된다. 지역적 인물의 유리, 반대. 전국적 인물의 유리, 중대선거구제라는 거죠. 그렇죠? 후보자 식별 용이, 그럼 후보자 식별 어려운 중대선거구제고요. 후보자 난입 가능성, 그럼 뭐 후보자 선거 비용이 줄어든 소선거구제고요. 다수당 출연 가능성, 이건 뭐 소선거구제인데 군소정당의 난입 중대선거구제고요. 선거관리가 용이하다, 선거관리가 어렵다, 그럼 중대선거구제. 마지막 11번이 어디 있나를 봤더니 여기 쓴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중선거구제입니다. 중선거구제. 아, 힘들어. 다 지울게요. 이제 조금 중요한 걸 해보겠습니다. 좀 중요해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안경을 바꿨어요. 그 옷도 샀는데 강의를 하려고 셔츠를 샀거든요. 강의를 할 때 이 셔츠를 입고 하면 조금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셔츠를 샀습니다. 큽니다. 커요. 줄이러 가야겠어요. 줄여주겠죠? 잠깐만요. 이해해주겠죠? 어쨌든 안경도 바꾸었는데 제가 그 다른 잠깐만 시간 될까? 너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네, 맞아. 나 좀만 합시다. 어차피 이거밖에 못 찍으니까. 어차피 이거밖에 못 찍는 거. 잠깐 좀만 하죠. 아, 맞다. 정유찬 학생 집중하고 있나요? 집중하세요. 어려워. 제가 1타 우리 그 동아리 여러분의 강의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종화에 딱히 친하진 않은데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 귀여운 종남만 돌려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돌려보진 않고요. 어쨌든 뭘 말하고 싶으면 1차 강사들이요. 아, 정확히는 네, 2일 타 강사들의 강의를 보다 보니까 우리 재호하고
싫으면 그런 해도 되나요? 정한이라고. 빼고 네 빼고 빼고 다 귀엽고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하 나는 여기 속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정한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겠죠? 하지만 현실입니다. 받아들여. 여기 속하는구나. 아하 나는 잘생기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기 때문에. 원래 저기 인구도 넣어야 되는데 그래도 인구가 물론 굉장히 인성 파탄자 중 한 명이지만 우리 동아리 기장인가요? 기장 맞나요? 기장이기도 하고 그 비운의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법정? 세제? 이 두 과목을 인구가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뭐 제가 꼽사리에 껴서 망했다. 와, 나 계획서 다 써놨는데 이렇다 하는데 그래서 요즘 제가 인구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그 양보 한 명의 생명을 살린다. 어쨌든 잠깐 무슨 말 하고 있었지? 어쨌든 다 귀엽고 잘생긴 가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어쨌든 그 둘이 다 안 되니까 이 안경을 쓰면 조금 공부를 잘하게 생겼다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공부 잘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조금 신뢰감을 심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안경을 쓰면 조금 더 전문가처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잡담이 너무 길었네요. 려원이가 보고 있으면 되게 쪽팔릴 것 같아요. 이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아. 중요한 거 합니다, 여러분. 집중합시다, 여러분. 이제 제가 너무 떠들었네요. 비례대표제입니다. 비례대표제 아까 저기 왜 안 했냐면은 쓸 칸이 없어서 그랬어요. 비례대표제 합시다. 여러분 비례한다. 비례한다 뜻이 뭔가요? 비례한다. 정확히 말하면 X에 의해서 의석수를 배분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이 X가 되는 게 뭐냐? 이 X가 되는 게 뭐냐? 그거를 이제 나오지? 그거를 이렇게 볼 거예요. 비례 모에 비례해서 이 대체 모에 비례해서 의석수 배분할 거야. 봤을 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A는요 지역구 의석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지역구로 선거를 합니다. 총 300석이면요 200석을 지역구로 뽑겠다는 소리예요. 200석을 지역구로 뽑아서 이 의석의 비율만큼, 이 의석을 차지한 비율만큼 나머지 100석의 의석을 분배해주겠다, 배분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역구 득표율입니다. 사실 이거를 너무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좀 짧게 말하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래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큰 칸에 모아서 지역구 득표율은요 이것도 똑같이 비슷한데요. 200석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건 의석수였잖아요. A는 의석수였죠, 그쵸? 그럼 B는 A, B, C, D라는 정당이 있으면 이 정당들만 득표를 받았다고 치면 42%, 30%, 20%, 10%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칩시다. 몇 프로는 어디 가나요? 잠깐만, 이러면 안 되지. 계산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수학을 못합니다. 양해해주세요. 퍼센트입니다. 이 득표율이에요. 근데 의석수는 52석, 33석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쳐요. 저 계산하기 귀찮아요. 나머지 낼 때. 어쨌든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역구 의석수는 이거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A고요. 지역구 득표율은 이거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B입니다. 한 방에 이해 갔죠? 그쵸? 간단하게 이해 갔잖아요. 이게 지역구 의석수 없어도 지역구 득표율이 18%다. 18%가 맞았는데 없는 경우가 있을지 뭐 있을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럼 이건 나눠주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둘 다 이 AB는요 5예요 1인 1표제예요. 한 사람 다 표를 하나씩만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 다 표를 하나씩만 줘요. 하나씩만. A, B, C, D라는 정당이 딱딱딱 있고요. 투표용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김씨, 이씨, 박씨 쓰기 싫어요. 인구를 생각해서 인씨라고 합시다. 뭐 현씨? 어쨌든 이렇게 써요. 여기 무소속, 여기가 무소속인 저희 카메라맨 분들이 계십니다. 카메라맨 여러분 투표를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따가 투표를 하실 거예요. 여따가 투표를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벌어지나 보세요. 여기 투표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인 경우에는 이게 당선표가 됐다. 그러면은 반영을 줄 수 있겠죠. 지역구 의석수가 아니라 지역구 득표율의 경우에는요. 이 표가요. 이 김이라는 사람한테도 가고요. 아까 그 표를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지만 A라는 정당한테도 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정당 득표율이 그대로 비례대표에 반영이 되니까요. 그쵸? 그러면요. 이 사람 뽑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무소속. 카메라에 뽑으면 카메라맨한테 표는 가요. 그러면요. 얘는 갈 필요가 없어요. 정당한테. 그쵸? 이런 1인 2표제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에 위반돼. 이걸 아셔야 돼요. 뭐에 위반돼. 직접 선거랑 평등 선거에 위반돼. 그거를 올린 게 되겠죠. 왜 위반된 거예요?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요. 나는 김을 뽑고 싶은데 난 솔직히 C정당이 좋아. 근데 김을 뽑으면 나 정당 뽑을 수가 없네? 정당 직접 뽑을 그 권리가 없네? 이 직접 선거에 위반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무소속을 뽑았어요. 무소속을 뽑았으면요. 표는 얘한테 한 번 가지만요. 정당 같은 표가 못 가져. 갈 수가 없죠. 정당이 없으니까. 그쵸? 그러면 이 김을 뽑은 사람하고 이 카메라만을 뽑은 사람하고 표의 가치가 같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김 후보자와 A 정당한테 둘 다 표가 가지만 이 사람은 카메라맨한테만 간다. 표의 가치가 2분의 1이 되더라. 정당한테 안 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직접 선거와 평등 선거에 위반돼서 1인 2표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 1인 2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비례대표제는요. 정당 명부시 비례대표제고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비례대표제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처럼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는 비례대표도 있고. 어쨌든 슬슬 지치기 시작했어요. 이해 가셨죠?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1이 2표제, 여기가 1인 2표제. 이걸 뭘 강화한다? 직접선거와 평등선거를 강화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이거 하나 끝내고 가죠. 잠깐만. 야, 이거 주황팀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음 강을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강이 다 30분 안에 끝나고 나머지 시간 동안 5강을 찍을 수 있겠지라는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개뿔 안 돼요. 제가 뭘 할 거면 진짜 간단한 거 할 거. 진짜 간단한 거. 진짜 간단한 거. 진짜 간단한 거. 진짜 이거는 혹시 모르신다. 나는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수선거제 다수대표제인지 몰라. 그럼 일단 혹시 반성을 하셔야 되지 않아? 법관정치를 배우시는 분이 선거에 관심이 없다.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막자. 어쨌든 이거 하고 이제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갈게요. 자, 우리 국회의원은요 총 300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00명이요? 왜 300명이라고 안 하냐면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사퇴하시는 분들 300석인데 이걸 어떻게 뽑냐?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유찬아 듣고 있니? 오케이. 17석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거구는 몇 개? 카메라맨 혹시 대답해 보시겠어요? 한 번만. 선거구 몇 개일 것 같아요? 아까까지 강의 들었으면 알만하다. 선거구 몇 개? 선거구. 이게 틀려도 괜찮아. 솔직히 틀리라고 말하는 거. 253개. 203개? 203개? 왜? 지역구. 지역구 203개니까? 아니죠? 아니죠? 저도 강의 이과지? 오케이. 안 들어도 되지. 그래도 들어주면 되게 좋아. 나중에 보면은 네가 집을 빌릴 때, 물론 네가 집을 살 일은 없을 것 같아. 집을 빌릴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혹시 그 강의도 네가 찍을 것 같으니까 미안해.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로. 이렇게 사실 좀 죄책감이세요. 제가 문과 같은 거 앞에 두고 하면은 걔네 이거 공부라도 되지. 쟤는 혹시 오늘 다섯 공부할 생각이었니? 아니야? 203석? 아니죠. 그럼 300개인가요? 300개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254개군요. 254개군요. 라고 하기보다는 빨리 필요합니다. 253 플러스 1개. 이게 뭐냐? 이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비례대표는 뭐다? 우리나라 말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는 비례대표입니다. 이 가시죠. 그래서 지역구 253개. 자, 이걸 보고 우리는 뭘 떠올릴 수 있다? 선거구 203개에서 253명을 뽑는다? 이게 뭐다? 소선거구제자 다수대표제다. 오케이. 우리나라는 상대 토텔 립번 상대 다수대표제다.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거
방금 말했던 거. 우리나라는 정강명부식 비례대표제다. 글씨를 못 알아보시겠다. 들으세요. 말이 안 들리면 제가 뭐라고 못하겠는데 들리잖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입니다.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3번 반복해 드렸어요. 그러면 많이 넣어주겠네. 이걸 이렇게 이제 저희는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풀진 않을 거고요. 자, 이런 문제가 나와요. 현행 개정안 1, 개정안 2. 현행은 소선거구에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수업에? 몇 시까지? 이거 금방 끝나요. 한 중선거구에 소수 재선거구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현행에서 개정안으로 1로 넘기자는 분들은 뭐를 주장하고 싶으신 겁니까? 시끄러워. 간단히 생각해보면 중선거구제하고 소선거구제, 아니 소수대표제는 이제 뭐 그건 다당제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군소정당 그리고 신인 정치인의 의회 진출이 용이해진다 하는 거고요. 이거는 뭐 사표를 줄이고 싶다라고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 푸는 방법이야, 방법. 순서. 일단 뭐 첫 번째 1번 몇 석이야? 총 몇 석이야? 두 번째 몇 석? 첫 번째 어떤 선거인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 몇 석인지 보셔야 돼요. 총 선거가 몇 석인지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구성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구성. 지역권 몇 석이야? 비례대표 몇 석이야? 어떻게 뽑아? 4번이야 4번. 정부 형태는 어때? 정부 형태는 정부 형태 대통령제가 원내였잖아. 이건 선지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대통령제 때 어떻게 되냐? 그럼 다섯 번째 뭘 봐야 되냐면 법안을 차지한 정당이 있어 없어? 이거 전 강의에서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있어 없어? 그럼 여섯 번째 없니?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순서대로 문제 푼 방식. 무슨 선거야? 총 몇 석이야?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 구성 어떻게 돼 있어? 정부 형태 뭐야? 대통령제 원내형태야? 전형적인 정부 형태야? 2번 집정부제야? 우리나라 정부 형태야? 아니면 여기 따지고 보면 다원 정당이 있어? 없어? 이 문제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바꾸면 누가 유리해? 누가 불리해? 어떤 게 나아져? 어떤 게 높아지고 어떤 게 줄어들어?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오늘 강의 찍은 거 생각보다 양이 굉장히 많다는 건 솔직히 많이 줄인 겁니다, 여러분. 선거 폰트 진짜 다 엮어서 하잖아요. 이것만 4시간 해야 될 거예요. 진짜로. 근데 여러분은 사실 이건 짧게 필요한 개념들 쪽이랑 이상하잖아. 쏙쏙 뽑아가시라고 하는 강의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배터리가 부족합니다. 아하. 꺼졌나요? 아니. 충전하면 어차피 이 강의 낄 일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암기 하셔야 된다고요. 아니 암기 안 하고 어떻게 풉니까?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암기 많은 사람들을 깐 거지 암기를 깐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리고 뭐 누구 그 유명 미스 강사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그 선생님
닮았다. 어떻게 따라하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자신 있으면 네가 해보던가. 네가 따라할 수 있으면 해보던가 그럼. 조금 자기 자랑이 끝난 것 같아. 근데 조금 좀 화나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말하면 좀 말 안 하겠는데 뭐 진짜 뭐 공부하는 애들이 하니까 뭐 불만 있으면 와서 말을 하세요. 그리고 강의 야 왜 강의 있다고 찍냐 자신 있으면 찍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직접 찍으시기. 근데 어쨌든 이 강의 드디어 선거가 끝났습니다. 다음부터는 이제 법률 제개 전 절차라든가 대통령의 권한, 행정부 수반부의 권한 뭐고 그런 거 할 건데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4강까지 찍었다는 건 제가 분량을 봤을 때 한 10강 길으면 11강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정말 얼마 안 남았고요. 거의 반절 정도 달려왔으니까 나머지 반절 힘내시고 6월 모평 고3 저도 같이 힘냅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1등급을 받는 그날까지 법개비 법정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